행세 내 GPL 채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은 GPL 채권이 환경이 최상입니다. 확장 국면과 축소 국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를 보면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조금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627 대책도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진 가운데서 네. 근데 가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행세 내 GPL 채권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그동안의 느낌과는 다르게 네. 자료를 한 게 좀 제대로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야무진 거 아닙니까? 네, 야무지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정책과 GPL 채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거 무슨 논문도 아닌데 이거 논문을 쓰면 진짜 논문 쓸 수 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죠.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거 뭔가 한 개 남겨가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은 생각들을 저희에게 전달 주시는 게 뭐냐면 네. 행생 요즘에 괜찮겠는데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맞긴 맞다. 맞죠. 근데 네.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좋은 건 맞는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유동성이 막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유동성이 제약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맞죠. 꼭 그 대출 쪽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 반대로 대출이 또 잘 되는 시기에는 행생이 안 좋은 거냐? 그렇진 또 않거든요. 네. 대출이 막 잘 되면은 대출 수요자를 확보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GPL 채권의 근간이 되는 담보의 가격이 안정성이 강화되지 그쵸.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예. 측면을 보면 또 좋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억제된다고 행세한테 좋고 대출이 풀린다고 행세한테 안 좋고 이렇게 약간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은데 일단 이런 겁니다. 대출 정책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확장 국면이 있고 축소 국면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확장 국면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에 대출 규제가 없고 뭐 LTV 70%, 또 이금융권은 막 85%까지도 막 이렇게 빚을 내기 쉬운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축소 국면이라면 요즘 같은 상황이죠. 네.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네. LTV가 막 40%까지 줄어들고 또 금액도 6원 한도로 그렇죠. 이게 제한이 되고 지금 같은 상황. 네,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과 축소 국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네. 나쁘다는 없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때가 너네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확장 국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대출 확장 국면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L 채권 투자하고 나시면은 마음이 편하다고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파트. 이렇게 대출이 확장되어 있는 국면에는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더 든든한 거죠. 내가 처음에 담보로 들어갈 때는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 투자가 돼도 70% 적용받는 LTV였었는데 지금 올라버렸어. 가격이 예를 들어 12억, 13억이 됐다. 그럼 나 이제 65, 60%로 LTV가 더 낮아지는 맞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담보의 안정성이 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제 대부 시장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돈을 빌려주는데 굳이 뭐 대부 시장까지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네. 그래서 이때는 차주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 싫습니다. 이런 시장은.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이 탄탄하니 나 투자하겠다라고 오셔도 투자할 수 있는 차주를 확보하는 게 이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대출 확장 국면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대출 축소 국면으로 가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장점으로는 대부 시장이 확실히 증가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이게 심사 보는 게 보통 막 40건 정도 하다가 이제 627 이후로 120건까지 올라갔죠. 맞아요. 대부 시장 수요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차주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건 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단점은 아시다시피 대출 유동성이 제약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맞습니다. 얘기인즉슨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투자해 놓은 부분 같은 경우 10억짜리에 예를 들어 70%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집가격이 9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원래 LTV가 70%였는데 75%, 80%까지 올라가는 거죠. LTV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쵸? 거죠. 이거 또 되게 담보물의 안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축소 국면에서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국면이냐? 어떤 국면입니까? 지금은 대출 축소 국면이긴 한데 뭔가 좀 의아한 게 있으실 겁니다. 야,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 이건 아니잖아 지금. 아, 그러네요. 하락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딱 그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특히 우리 GPL 물건 자체는 네, GPL 자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GPL 채권의 환경이 최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확장 국면의 장점과 그다음에 축소 국면의 장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승 맞습니다. 국면인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막았는데 네. 막아서 수요는 여기 또 유입이 되는데 맞아요. 가격까지 오르니까 담보물의 안정성까지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 행센의 GPL 채권의 환경은 사실 지금 최상이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는 네. 아름아름 그 전부터 계속 GPL을 활용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아,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러고 네. 보니까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은 있었는데 네. 장점이 부각되는 둘 다 부각되는 시기는 처음인 거네요. 맞아요. 항상 네.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은 그냥 다 너무나 해피한 편안한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사업하기도 좋고 고객분들이 투자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 해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네. 언젠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도태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위기감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완할 거 이참에 더 보완하고 다질 거 다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지도를 건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결국에 대부 시장과 대출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럼 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를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대출이 지금은 억제되고 있지만 이 대출이 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출이 풀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단점으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 시장의 수요 감소합니다. 네. 돈 빌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작 우리는 이제 막 GPL 잘 되고 있길래 투자로 새롭게 합류를 했다 행센과 함께. 근데 행센의 대출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차주 확보를 못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대부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 시장의 수요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대부 시장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호황기에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대부 시장 수요가 축소될 것이다. 네. 그거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저희 담당 매니저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들. 그래서 제가 약간 여기서 공개해드리기는 좀 뭐한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개하는 것 대신에 네. 제가 생각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대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네. 나오는 겁니다. 네. 지역을 확장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상승장이잖아요. 이때는 상승 국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역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네. LTV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안을 낼 수 그쵸. 있다는 거죠.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째 다 말씀 못 드리는 좀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도 네. 먹고 살아야 돼서 노하우를 영업 바꿀 수는 비밀. 네, 영업 비밀입니다. 금융권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 대부 시장이라는 게 결국 금융권에서 흘러나오는 시장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이제 흔히 말하는 대부 중개 시장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개 시장의 수요 사실 저희가 이미 확보할 만큼 확보했습니다. 네. 더 이상 확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네. 다음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건방지게 표현하면 네. 국내 시장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내에서는 양말 팔 만큼 다 팔았어. 이제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베트남 가서 팔면 돼. 약간 이게 이제 금융권과의 교류,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섭. 그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교섭을 하고 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가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세는 지금부터 준비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3자 어떤 누군가는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맞아요. 행세는 이기겠습니까? 그 제3자가 이기겠습니까? 행세는 이기겠죠. 행세는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안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 우리 GD 형님 말해준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아마 대출 시장에 풀릴 것이다. 그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세는 미리 준비한다. 라는 게 있고요. 다 말할 뻔했네 얘기하다가. 그렇죠. 금융권까지만 얘기. 그렇죠. 더 말하면 안 됩니다. 그까지만 아직은. 얘기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측면, 네. 금융 측면 여러 개에서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또 포인트로 그냥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지금은 좋은 평화의 시기이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 풀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가 올 수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때는 이제 소장님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으실까.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대본 없습니다. 이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상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금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상승 때는 하락을 준비하고 네. 하락 때는 상승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오히려 LTV를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씩 네. LTV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면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말고도 GPL 채권을 다루는 업체들이 꽤나 많이 있겠지만 다들 잘하시고 고수들이시고 업력이 맞습니다. 많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하나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호 소장님께서 담보 물건 이렇게 보실 때 네. 진짜 동호수의 향을 보시지 않습니까? 향도 보고 그렇죠. 예. 이게 햇빛이 몇 시까지 얼마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꼼꼼히 보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일물일가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은 사실 티가 별로 안 날 겁니다.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이제 물이 빠져보면 수영장에서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딱 부동산 하락기에 증명될 텐데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또 그런 게 와줘야 우리 소장님의 진가를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텐데라는 또 저는 그 이름도 없이 네. 빛도 없이 행선이 빛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좋은 시절이라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시장 파악을 면밀히 하고 안정적인 GPL 채권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정직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멀리 내다보고 네. 자세히 보고 네. 또 한 개 더 있죠. 방금 얘기했던 미리 내다보고 맞습니다. 미리 대응하고 네. 준비한다. 네, 그건 제가 PPT 안 나왔는데 제가 말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자.